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네. 만회해 봅시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예. 자, 지금부터 약 한 45분간 매우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아시아 유일한 전문가, 네. 나무 이해날의 김태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려고 할 때 오른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오른다. 공장 잘 돌아가면. 예. 이거 배웠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오른다. 그렇죠. 가스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에라 가스 안 써. 석탄 사서 떼. 네. 그리고 그냥 가스 배출권 사서 탄소 배출권 사서 뭐 배출하면 되지. 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 그것도 생각나요. 지난주에 어려웠던 중에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의 차이. 네. 요 가격의 갭 차이가 이론적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가격이 벌어지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고 이게 좁아지면 네. 석탄 가격이 높아지거나 그렇죠. 천연가스가 떨어지면 낮아진다.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석탄은 열차의 열차고 탄소 배출권은 열차의 침대칸 이용권이고 네. 가스 가격은 그 동네 호텔 값이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유는 좀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실패했어. 그 비유는 좀 어렵다는 어쨌든 반응이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건데.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벌금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벌금 내면 되는데 굳이 벌금보다 비싼 걸 샀다가 반창고를 그렇죠. 붙일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석탄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비싼 석탄을 떼서 굳이 탄소 배출권을 사서 붙이지 말고 그냥 가스 떼자. 네. 뭐 석탄이나 가스나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다들 안 사는 바람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 정도까지 이해했습니다. 대충 그 정도 맞습니까? 대충 맞죠? 예. 네.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뭘 배웁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반밖에 안 하신 거래. 그때 우리가 그렇게 머리 쥐었다 뜯어가면서 배웠는데 그게 절반밖에 안 하신 거라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 사이에 장표를 좀 눈높이 낮춰가지고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45분 동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란 거는 감축 대상 업체들의 그 감축 옵션에 있어서 하나 방법이다. 그러니까 감축하는 데서 100% 다 시장 참여자들이 탄소 시장을 통해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이행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거나 또는 원가에 대한 비교를 해서 시장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평가해서 오히려 저희 쪽에 그 감축 프로젝트들이 원가가 싸면 시장 가격보다 싸면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었는데 그 가스 가격이 100이면 석탄이 70이면 같이 100이 되게 해주는 30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잘 이해하시고요. 너도 나도 가스 안 쓰고 석탄 쓰면서 30짜리 배출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양쪽 다 100백이 되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런 가격이다. 탄소 배출권이 만약 20이라면 굳이 100인 가스 안 쓰죠. 그렇죠. 석탄 사서 탄소 배출권 20 주고 사면 되니까 너도 나도 계속 그렇게 할 테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결국은 30까지는 오르겠죠. 그리고 왜 저희가 그렇게 에너지 시장 쪽에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미션 마켓 쪽에서 그 발전회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뭐 45%쯤 되거든요. 그 안에서 또 발전회사들이 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쓰는 연료가 석탄하고 가스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이 이제 갈수록 줄긴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연료 전환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 두시면 탄소 저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변동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쪽 시장의 또 특징적인 것 중에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뒤에서 서포트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통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두 가지 맥이 있는데 하나는 가격 통제하고 물량 통제.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EU ETS는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계 감축 비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MAC다라고 마지널 어베이먼트 코스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뒷단에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되게 어려우실 게 그 용어가 되게 낯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쪽에 공부할 때 한 두어 달 고생했거든요. 이거 찾으면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립해 두시면 투자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마켓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거, 리스크가 어떻게 크게 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그래프가 이제 1차 계획 기간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1차 계획 기간에는 무상으로 할당됐는데 업체들한테 그 무상으로 있는 것들이 남으면 넘기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다 소진해라. 탄소 배출권을. 그 말은 탄소를 배출해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고 일단은 너희가 많이 줄이더라도 할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더 많이 줄이지는 말아라. 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SS로 내가 보유할 수 없다. 시장에다가 다 팔아라.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마켓에서 EU ETS가 처음 1차 계획 기간에 테스트한 이벤트가 이게 제일 큰 이벤트죠. 영원됐네요. 그래서 이 남은 업체들이 0보다 크면 전부 다 매도를 했죠.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 주황색 그래프가 2006년 어간에는 30불도 갔는데 그렇습니다. 30불에 산 분들은 결국 저거 나중에는 영원될 건지 모르고 산 겁니까? 그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테스트를 이제 1차 계획 기간에 했기 때문에 영원보다 크기만 하면 무상 할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은 보긴 했죠. 사실. 저 가격에 팔았다. 그러니까 저 가격에 사는 분들은 왜 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축에 대한 것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자기네들이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매집을 하는 거고. 짧은 시간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할당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분명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2006년에 내뱉은 가스는 2006년에 탄소 배출권을 사서 채워 넣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이행 기간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간을 그렇게 이제 1년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해에 써야 돼요. 2008년에 분명히 저것 영원될 거야라는 걸 알아도 2006년에 우리가 가스를 많이 배출했으면 비싸게라도 사서 갚았어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하는 이벤트는 이 1차 계획 기간은 그 무상으로 해가지고 2월 금지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할당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2월에 대한 것들은 이제 허용하는 그래서 가격이 0으로 이제 빠지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장표를 그 제가 추가한 이유는 어떤 그 제도적인 샥이 가격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마켓이 단순하게 이렇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플러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는 그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그 종가 베이스에서 수익률을 이제 매번 구해요. 이걸 가지고 변동성으로 환산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일별 수익률 변동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진폭이 컸다는 뜻입니까?
전일 대비해서 밑에 건 뭐라고요? 밑에 건 파란색은 뭡니까? 파란색. 요거는 요 저기 종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들을 파란색은 종가 데이터고 그냥. 네. 요거는 그 변동성에 대한 인덱스고요. 투자 네, 인덱스고. 파란색이 변동성. 파란색이 네. 변동성이고. 주황색은 가격에 대한 수익률. 수익률? 네. 수익률? 전일 대비해서 얼마만큼 등락이 있었나. 종가 대비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근데 이렇게. 다 180이면 전일 대비 180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주황색. 여기 주황색은 이쪽에 오른쪽을 보는 거군요. 그래서 12%에서 뭐 알겠어요. 10% 네, 이렇게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마켓을 들어갈 때 이 네.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것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하여튼 쪽에서는 변동성 크다 이건. 네. 그래서 그 변동성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별 종가 데이터 가지고 수익률을 구해서 변동성으로 환산한다. 하루에도 막 마이너스 20%도 가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변동성이 크죠. 대표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들어보니까 요새 가스 가격 얼마요? 요새 석탄 가격 얼마야? 그럼 그 차이가 대충 탄소 배출권 가격이고 다른 변수가 있으면 오르거나 내리는데 네. 눈 감고 있어도 야 요즘 탄소 배출권 가격 얼마나 할 것 같아? 가스값 얼마고 석탄값 얼마고 얼마야라고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네. 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야 뭐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애플 같은 회사는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르고 내려봐야 얼마 안 내리지 않습니까? 다른 뭔가 변수가 없다면. 근데 탄소 배출권은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 꽤 어떤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즉 그걸 괜히 비싸게 사거나 괜히 싸게 판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탄소 배출권 이론 가격으로 들어가는 인풋이 그 에너지 가격 그게 크거든요. 에너지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스값, 석탄값이 그돌로 인해서 이쪽 탄소에 대한 이론 가격이 이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가격 자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 제가 요 자료에는 없는데 탄소보다 그 가스 가격은 변동이 훨씬 높습니다. 탄소 배출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탄소도 변동성이 크고. 근데 우리는 가스 ETF에도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 뭐 탄소 배출권은 그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이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 6월 대비 3월 4일인가요? 그때 천연가스 가격 상승폭이 2,600%거든요. 10배도 오르고 20배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니까 이것도 안 오를 수가 없네. 그렇죠. 걔네가 그 인풋이 내는 그 데이터들이 변동성이 크면 당연히 탄소도 클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변동성 큰 건 우리 좋아합니다. 오히려 작은 게 지루해 우리는. 그렇게 변동성 크면 좋아.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옆에 데이터들은 저희가 그 최대 변동성에 대한 것, 최소 변동성에 대한 것 그려냈고요. 이 그래프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좀 어떤 투자 전략 그런 차원에서 그 부연 설명을 좀 더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회사 어떤 매매 전략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공개 안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기 변동성하고 단기 변동성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한 것들이 이제 단기 변동성이고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 낸 빨간색 선, 이 수평선이 장기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밑에 파란색의 등락이 빨간색 선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는 장기 변동성이 단기보다 더 크고 일단은 더 크고 이동평균선, 이 노란색 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그어가지고 정배열이 나타나면 매입 포지션이 더 훨씬 확률적으로 이익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 최근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그 말이 단기 변동성이 작다는 뜻이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평선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상승 추세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앞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 계속해서 앞부분보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미리 팔 필요는 없고 이런 장단기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잘 카운트 하셔서 이게 뒤집어질 때 포지션을 나오는 게 더 맞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게 이때죠.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죠. 여기서도 지금 앞단에 있는 이 조건이 또 만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단기보다 더 높은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이평선으로 쭉 그리게 되면 계속해서 정별이 나와 있고 우상향하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요령은 그런 것 같다. 미리 빠져나오지 말고 이게 역전될 때 이게 지금 역전이 됐잖아요. 이거 확 분출할 때 이때 포지션을 나와도 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익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거래할 땐 그런 요령이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이는 슬라이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 가지고 했지만은 개별 종목도 가능하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개별 종목들도 다 가능하고. 개별 종목들도 단기 변동성, 장기 변동성을 비교해서. 그거는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가 매수 포인트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방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별 변동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그러니까 거래는 많지 않으면서 슬슬 올라가는 놈이 그때가 뭔가 좀 좋은 때야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백테스팅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확장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변동성만 변동성만 크지 않은 거래량이 게 좋다. 아니고 거래량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 빨간색 선보다 위로 스파이크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화를 또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그 이평선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 혼란스럽게 인버티드 된 역전됐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팔고 나오지 말고 이평선으로 쭉 보고서 이평선이 정배열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홀딩이다. 저게 그 단기가 더 높더라도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낫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올라갈 때는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은 그냥 계속 버티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장단기가 뒤집어지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오르다는 사람과 내린다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의견이 여전히 혼재돼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 이 변동성에 대한 파란색 선을 그릴 때 요 구간을 잠깐 보시면 앞에 거 볼까요? 되게 낮거든요, 변동성. 이게 수익률이.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최대한 그 거래량 받침하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금방 무너질 텐데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갔다는 얘기는 일별 수익률이 좁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해서 꾸준히 올랐다. 그게 이제 이 밑에 그래프상의 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저거는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웬만한 자산들이 다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겠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프로덕트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원자재 ETF나 뭐 개별 종목도 다 테스팅 해봤고요. 대충 그래요. 나쁘진 않습니다. 수익률. 근데 저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동성, 장기 변동성, 단기 변동성까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없죠. 회사에서만 갖고 있어요. 근데요, 저 좀 전에 그 그래프 좀 다시 한번 앞에 말씀하세요. 가장 최근 페이지. 지금 저는 저 상승률밖에 안 보여서 이거요? 2017년 무렵에 2017년 무렵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저 중간 하얀색 저 부분 여기요? 한 5불 정도 되던 탄소 배출권을 그대로 사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많이 최근에 내렸어도 70불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홀딩했다. 라고 하면 이제 70불 되는 거죠. 저 상승은 왜 나타난 거예요? 저 탄소 배출권이 왜 저렇게 올랐어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수요를 자극하는 이슈들이 컸고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급상 놓고 보면 매수 쪽이 더 셌다.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한두 개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매매 전략 중에 저희 쪽에 그 내부 자료인데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5일 하냐, 10일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테스팅 하셔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월 달부터 21년 5월 달부터 있었던 이슈들을 쭉 정리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수요 우위인 호재로 작용한
재료들이다. 그래서 50에서 뭐 90까지 갔던 이벤트들이 그 뒷단에는 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재료를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러면? 예, 그 부분도 디프에이지에 다 있습니다. 아, 뒤에 또 예. 설명해 주십니까? 그래서 대표님, 근데 하나만 잠깐 변동성 이게 머릿속이 자꾸 돌아가지고 한 개만 여쭤보면 그러면 그 논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그거는? 그럴 때는 그 역배열이 나와가지고 예. 포지션을 털고 나와야죠. 그건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 하여튼 변동성이 낮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간다. 낮고 이평선들 간의 정배열이 견고하면 네. 계속해서 홀딩하라는 거죠. 그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손 치더라도 네. 버텨라. 버텨야 된다. 그 꺾어진 다음에 네. 변동성 해도 충분한- 확대되고 아, 역배열이 전환되면 포지션 떨고 나와라.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나와야 된다. 네. 그래도 이평선이 살아 있으면 가라는 거고. 예. 이평선이 살아 있어도 변동성이 커지면 팔아야 됩니까? 그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버티면 좋죠. 그럼 결국은 이평선 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웨이트는 이제 따로 계산해서 보는데 뭐 50대 5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평선이라는 게 오르면 또 정배열되기 마련이라서 그냥 오르면 계속 들고 있어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그래서 그 두 지표가 네. 그 이평선의 그 정배열, 역배열 그 지표하고 네. 변동성하고 웨이트를 적절히 잘 봐서 예. 들어가야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원래 데드크로스 나오면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예, 그 예, 시장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해봤는데 네. 맞더라. 괜찮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나무 이해하라고 알아서 거래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론 가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러니까 석탄 가격하고 가스 가격을 넣어서 예.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이론 가격이 나오는지. 그래서 와. 저희가 그 연료 전환 가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거는 석탄하고 가스 간의 연료를 바꿀 때 바꾸기 위한 30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30을 찾기 위한 그 로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석탄 가격이 톤당 132유로. 132유로가 되고요. 예. 이거를 전력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이제 메가와트로 바꿔야 돼요. 석탄과 단위- 가스의 연료 효율은 다르니까. 예, 연료 효율하고 전환 배수값하고 에너지 효율값 네.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 넣어서 톤당 132불짜리 그 2유로짜리는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40불, 네. 40유로쯤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 사이에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복잡한 게 있겠죠. 수식이. 예. 그리고 그 석탄에 대한 탄소 배출권 계수값은 톤 메가와트어당 0.86이라는 그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1톤을 석탄을 통해서 발전할 때 네. 석탄이 배출해낼 수 있는 CO2의 양은 1톤당 1메가와트아워당 0.86 네. 톤이 아. 나온다. 네. 그렇게 전환하는 높죠.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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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쪽 시장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탄소 배출 계수값이다. 아. 이게 석탄에 대한 거 네. 보시고요. 가스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MMBTU라고 해서 열량 단위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로직으로 그 컨버팅하는 레이트는 이제 다르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값도 다르기 때문에 얘 그 MMBTU당 14.34 유로면 메가와트아워 바꾸게 되면은 88.96으로 나오죠. 이렇게 네. 바뀌고 가스는 탄소 배출 계수값이 석탄보다 낮아요. 네. 0.36밖에 안 돼요. 아. 저건 고유의 값입니까? 네. 고유의 디폴트 값이고 그리고 나라마다 네. 지리적인 그런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 배출 계수값은 상이하고요. 하기야 예, 그렇겠지. 예, 예. 석탄으로 요만한 열량 낼 때는 탄소 얼마나 나오냐는 석탄의 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전 세계 있겠죠. 비슷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을 찾아야 돼요. 네. 이게 그게 나라마다 가격이 좀 저거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요 데이터 가지고 예. 이제 어떤 산식을 통해서 뽑아내면 요게 딱 나옵니다. 이게 96.65가 네. 석탄을 아, 때우든 적정 가스를 가격. 태우든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이렇게 야. 뽑아내요. 저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것도 나무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뭐 계산하시겠지 뭐. 그 그러니까 난 저렇게 공식으로 나오는데 왜 가격이 변동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공식으로 아, 나오는데. 이것을 저거 우리가 공식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항만 천연가스가 오르면 탄소 배출권 따라 오르고 저거 말고도 석탄 다른 가격이 변수가 오르면 있겠죠. 네. 뭐 있으니까 안에 그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그 변수가 부분이 있어서 있거든요. 있대요. 그러니까 저걸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저 공식은 네. 근데 시장이 항상 이론 가격으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나의 어떤
그 가이던스이지 100% 이쪽을 따라서 마켓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과연 진짜 그 석탄하고 가스 간의 그 영업 마진이나 네. 발전 비용이 똑같아지게 해주는지를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데이터 값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석탄에 대한 가격이 40유로, 네. 그리고 가스에 대한 가격 88.96 네. 유로. 요 데이터 세 개만 잘 기억해. 어떤 거? 요거랑 네. 요거랑 요거요. 네. 요 데이터 기억 잘 해두시고 네. 제가 40, 실제로 88, 96. 96.65가 석탄이든 가스든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탄소 배출권 가격인지를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은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이 감안 안 된 상태에서 이 가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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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와트아워나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이론 가격을 저희가 96.65로 뽑아냈잖아요. 예. 탄소에 대해서 톤당.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 40.64가 메가와트아워이기 때문에 네. CO2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도 메가와트아워로 바꿔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일단 들어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네. 톤당 단위 맞춰주는 거니까. 네, 단위 네. 맞춘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랑 두 개 더했을 때는 123.76 유로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개 박스 친 것만 두 개 더하시고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스 쪽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이제 96.65를 전환하게 되면은 메가와트로 34.79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요거랑 박스 친 거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음. 123.76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 톤당 96.69는 메가와트 아워로 바꿨을 때 123.76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96.65가 탄소 배출권의 이론 가격이 된다. 여기서는 어느 게 싼지 비싼지에 대한 것들이 무차별하다. 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좌절하다. 우리 길까지 따라하지 마. 따라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거 몰라도 돼. 아 여기서 좌절하고 싶어져요 갑자기요. 대표님, 석탄 가격과 가스 가격의 차이를 통해서 이론적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구해진다는 네, 것만 알아도 되죠. 저거는 일단 실무자들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가 구할 필요 없는 거죠.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뭐 공개적으로 뭐 해주셔도 되니까. 그래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예. 네, 알겠어요. 아, 다행이다. 몰라도 돼. 아니 어쨌든 시험이 안 나온대. 그럼 하나만 기억해 두실 게 네. 여기서 톤에 대해서 탄소가 거래되잖아요. 네. 이거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그 톤을 메가와트아워로 바꿔서 본다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듣고 네, 나니까 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요거는 그 유럽에서는 매일같이 발표해요. 데이터가 다 있고 네. 데일리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음흠.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96.65를 이론가가 넣고 예. 마켓 가격을 이렇게 전력 가격, 석탄, 가스 가격 이렇게 넣었을 때 예. 이 균형 가격 96.65 톤당 이거는 이제 메가와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죠? 예. 83.12. 그리고 얘는 또 34.79 네. 이렇게 바뀌죠. 석탄 쪽으로 바라본 탄소에 대한 예. 전환. 예. 이 산식을 통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넣고 석탄 넣고 요 데이터 넣고 하면은 예. 마진이 5.02 예. 유로 나오죠. 음. 석탄이 그렇게 되고요. 가스 쪽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죠. 이 데이터 넣으면 마진이 예. 그래. 마진이 똑같아지죠. 그래, 네. 잠깐만.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균형이죠. 가스로 발전하던 석탄으로 발전한 후에 탄소 배출권을 사던 가격이 같은 순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96.65가 예. 96.65 톤당 그 네. 나온 이론 가격 수준이 가스를 태우든 그 뭐 알겠습니다. 석탄을 태우든 예. 네. 발전회사들은 5.02 유로라는 그 이익은 똑같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렇게 예. 보시고요. 고등학교 때 네.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알겠습니다. 그냥 근해 공식이 옳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죠, 선생님? 네. 네. 그럼 저희는 근해 공식을 잘 외우면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그렇대. 그럼 됐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그 어떤 그 컨버팅 되는 개수값들이 정해진 게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 네. 기억해 두시고 하면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있고 만약에 96.65 이론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계산이 됐는데 시장 가격이 그러면 5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은 석탄 쪽의 발전이 더 이익이 더 커지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반토막 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내려가면 예. 석탄 발전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붙여서 사는 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조건이 되게 되면은 이론 가격인 96.65보다 이 시장 가격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네. 탄소에 대한 매수세가 더 붙어서 네. 96.65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누가요? 정부가 시장에서.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형성하는 게 낮게 디스카운트 됐으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 회사들은 그 탄소에 대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걸 더 사서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그 이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이론 가격 붙으려고 시장이 그렇죠. 점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차익거래에 대한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네.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시장의 심해에서 글로 수렴하니까 균형 가격을 대충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 가격에서 벗어나면 이게 거기에 맞추려는 동학이 생긴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그 3월 2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장중에 저가가 55유로까지 밀렸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77유로까지 올랐는데 네. 그때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된 거죠. 이게. 균형 가격보다 훨씬 싸졌기 때문에 네. 네. 탄소에 대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가격이 거지. 올라가는. 이런 것 같아.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예. 돼지고기가 싸지, 소고기가 비싸고. 그런데 어떤 마법의 상추가 있다고 써봅시다. 네. 그 상추로 돼지고기를 쌈을 싸면 소고기 맛이 나. 소고기 맛이 똑같이 나. 네. 똑같이 나. 그러면 이 마법의 상추의 가격은 네. 어떻게 정해질까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그렇지, 차이.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차이가 상추값이겠지. 그렇지.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상추 다들 싼 돼지고기에 상추 싸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상추가 비싸지겠지. 그렇지. 같은 가격이면 그래도 소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그렇지. 있겠으나. 그런데 대부분 또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비싸면 네. 돼지고기 가격이 900, 소고기가 1000이면 이 상추를 200을 주고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소고기 그냥 난 소고기 그냥 사지. 소고기 먹지. 그러니까 상추값이 떨어지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이기 이해됩니다. 네. 이해 좋았던 것 아주 같아요. 실질적인 이해. 마법의 상추까지 등장했어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체 성격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얘도 소고기가 돼지고기에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저희가 그 차익거래 관점에서 그러면은 석탄 가격, 마켓의 가격 알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이렇게 100유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정한 가스 가격을 뽑아내잖아요. 이것도 가능하죠. 반대로. 네, 거꾸로. 우리는 그동안 석탄과 가스 가격을 통해서 이런 그렇죠, 가격을 당연하죠. 뽑아냈는데 네. 오히려 사고를 좀 그렇지. 전환해서 얘네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다. 그럼 음. 지금 호가되고 있는 것들 가스 가스 가격이 가격은 알 수 있죠. 비싼지 싼지 그러네. 그럼 그죠. 상추 얼마, 돼지고기 얼마면 소고기는 얼마에 나오지 않으면 이거보다 비싸면 소고기 안 팔려. 그러네.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그 이게 이론 균형 가격이 되잖아요. 예. 가스에 대한. 근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25유로로 호가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균형 가격 대비 그게 좀 더 오버밸류 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 시장 가격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페어밸류 찾는데 네. 그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정확히 집어넣고 얘네 가스, 석탄 가격 다 집어넣고 하면은 정확히 이론 가격은 또 100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안 나오면 틀린 거거든요. 저희가 다 테스팅 했고요.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네. 해요. 이거는 예. 되게 중요하고요. 예. 우리가 탄소 시장의 제일 어려운 것들이 제도 정책에 의해서 견인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영원히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놨거든요. 예. 그 내용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EU 그 다이렉티브 부속서 29A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행령 정도 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서브단에 있는 시행령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제일 강력한 거는
요 빨갛게 표시된 거 6개월 연속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직전 2개년도 평균의 3배를 3배보다 상회해야 비싸면 예. 그러면 탄소 배출권 물량을 쏟아 부어서 안정시킨다. 네. 이거는 강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직전 2개년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야 되고. 저거는 잘 보고 있다가 삐삐삐삐 해주면 되겠네요. 물량 나온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6개월 연속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발동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6개월 넘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팔 거 아니야, 나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렇겠죠. 어떤 압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도적인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 개입을 단행하는데 집행위원회가 소집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옳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이제 이 집행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죠. 예. 실제로 그 정상적으로 해서 올랐냐, 아니면 투기냐, 뭐 이런 것들, 불공정 거래 때문에 올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도 뭐 올랐다라는 걸 또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경매물을 해가지고 시장을 가격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주택 시장이랑 똑같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들여다보고 이게 투기꾼 때문이냐 아니면 진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보고 투기꾼 때문이 아닌 것 같으면 공급을 한다. 네. 그래서 지난 요거는 5년간 이제 있었던 일이죠.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물량을 쏟아서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제도를 많이 채용을 했어요. 채택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까지 이렇게 6개월 연속 돼가지고 3배 이상 된 이벤트는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작년 12월 20날쯤에 요 비슷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떨어졌죠 이번에. 집행위원회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올랐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 물량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본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있어요. 예, 뒤에 있고요. 뒤에 됩니다. 그래서 질문마다 뒤에 답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인데 네. 그거는 이제 유통 물량에 어느 정도 상한이 있고요. 그 벗어나게 되면은 그 물량을 빼버리는, 유통되는 것 중에서 빼버리는. 오히려 빼요? 네. 가격을 올리려고?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건 공급 부족인데 싶어서 물량을 더 주는 그러니까 케이스는 없느냐?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기네들이 그 적정 그 시장 유동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초과돼 있으면은 그 유통되는 물량 중에서 24%를 빼버려서 세이빙 해둬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요. 예. 가격이 올라서 감축 프로젝트를 견인하는 거죠. 잠깐만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프로젝트 하죠. 사람들은 야 저거 사느니 그냥 탄소 줄이는 노력을 돈 주고 하자고 할 테니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목표예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목표입니까? ETS는 기본적으로 상한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다들.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된다. 정부가 그죠? 위원회가. 집행위원회에서는 항상 요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단을 50유로로 막는 경우도 있고 60유로도 막는 경우도 있고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금은 과징금이 100불이라서 100불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기는 어렵다. 만약에 요 석 달 저기 평균 4배한 게 그 100을 초과할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 2개년도 값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여기다 곱하기 3한 게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는 이 세배한 것이 6개월 동안 연속되는 것도 보장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겠죠. 그리고 과징금보다 이게 더 높다는 비쌀 얘기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지금 EU 커미티의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저게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세배한 이 직전 2개년도 데이터 평균에 대해서 세배한 게 이거고. 그죠? 과징금하고 이런 좀 충돌이 있겠고. 과징금이 좀 올라야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개런티가 되고 그러면 과징금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3배 하지 말고 예. 2배 하자. 요 수준으로. 아예 좀 더 묶어두자. 가격 변동을. 그죠. 그 개정안이 지금 뭐 올라가 있고요. 예. 요것에 대한 결정은 5월쯤에 2배 할지 3배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겠다라는 것들이 커미티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걸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단식으로 계속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리겠다. 그렇죠. 유지는 위아래로 눌러서 유지는 시키지만 계속 어느 정도 벌금도 조금씩 상향하고 뭐 부과량도 상향하고 해서 조금씩 높이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면 자세하게 맞히기는 어렵겠으나 그쵸. 그냥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투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 시장에 접근할 때는 롱텀 베이스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쇼텀으로 갈 거면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하고 이평선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초이스 하셔야 될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6개월 연속 이렇게 터치하기가 예. 만만치가 않다. 아하.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가격 관리를 하기 위한 네. 어떤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지 실제로 알겠어요. 단행되기에는 어렵다. 가격 관리를 이렇게 좁게 하고 싶기도 할 텐데 네. 안정적으로. 그러나 이 가격이라는 건 오늘 설명해 주셨지만 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거를 좁게 유지하려면 가스값, 석탄값도 위원회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위원회가 되죠. 그건 안 가스값, 되니까. 석탄값을 어떻게 조절해요? 그러니까 이거 폭을 넓게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기초자산이 되는 그 에너지 가격들, 석탄과 가스 얘네들의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밴드를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안 기자도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탄소 배출권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5년 동안 보니까 뭐 한 뭐 몇백 올랐어 그쵸. 이게. 그러니까 한 10배 올랐네.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올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묻어둘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그럼 가스 배출권을 사서 ETF를 사서 그냥 아들한테 물려줄 거다. 딸한테 물려줄 거다. 라고 하는 투자 전략의 리스크가 뭡니까? 그때 그거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아드님하고 따님한테까지 간다는 얘기는 진짜 네. 장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상태에서 뭐 한 50유로대 됐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홀딩해도 되죠. 계속해서 쌀 때 매집해서 가져가. 예를 들면 인류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클린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면 다들 그걸로 가고 탄소 배출권 안 살 테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끔 리스크네요. 지르를 예. 주시는데 예. 이게 그 ETS라는 것들이 제도를 잘 살펴보면 대표적인 온실가스들이 이제 한 6, 7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자국에 맞춰서 어느 그 지역은 CO2만 6개 중에 CO2만 이제 통제하고 싶은 데도 있고 그 다른 것들도 또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메탄 뭐 등등. 예. 그러니까 이게 뭐 2050 되면은 탄소 중립이라서 이쪽에 할 게 없어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도 종종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그 온실가스원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나오니까 그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ETS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라고 그러는데 그 만약에 100을 배출한다 어느 나라가 네. 그럼 탄소 배출권이 다 그 감축 대상 업체들이 100만큼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100 중에 한 뭐 30, 50 요 그렇죠. 정도만 그 참여하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이 있는 네. 기업들이 소수니까 아직은. 그걸 또 확대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50, 60을 70, 80, 90으로 늘려야 되고 네. 이 와중에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50 됐다 그래서 가격이 영해돼요라는 것 그런 우려를 종종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참여자 늘리고 감축 대상 더 깨끗하게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100% 원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좀 이걸로 줄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야 이제 그만해. 대충 뭐 그 인류가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돼. 지금은 워낙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권 했던 거지. 요 정도면 오케이야라고 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안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러시아 고 이벤트고 네. 천연가스 가격 그쪽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지. 그거 아니었으면 한 50유로쯤이면 적정하거든요. 예. 지금 오버밸류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제도적인 얘기예요. 이게 네. 되게 복잡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로 EU도 못지않게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EU 쪽에 ETS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그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직전 2개년도 계단식으로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근데 뭐 유럽 따라 하겠죠. 예, 유럽보다 더 좀 그 제약이 많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가 시간은 다 돼서 한 4페이지쯤 몇 남았거든요. 페이지?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많이 남았네. 그래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PD님 고개를 사우뚱.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PD님 허락하셨으니까 네. 네, 5분만 더 지금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량에 대한 통제거든요. 예. 시장 안정화 조치 상한이 8억 3천 톤, 네. 그리고 4억 톤을 이렇게 하단이 막혀 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유통된 물량이 8.3억 톤보다 초과가 되면 네.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는 거죠. 물량을 흡수하는. 네. 그래서 20년도에 유통된 물량이 16억 톤 정도 됐는데 8억 톤, 8.3억 톤을 이제 초과했죠. MSR이 뭐죠? 마켓 스테빌라이제이션 리저브에 안정화 조치, 안정화 조치. 안정화 조치.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는 거. 그러니 생각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 싶으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린다는 말이죠. 요거는 그 억지로. 유통되는 물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탄소 배출 양이 많은 것 같으니 예. 그 우리 지구의 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2005년도부터 해왔던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월하고 하면서 세이빙된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탄소 배출권이 네. 권이 예. 예. 그래서 그 물량을 상한 이렇게 정하고 네, 너무 네, 많아지면 네, 흡수해서 네, 가격 네. 폭락을 막는다. 이것을 넘치면 알겠습니다. 예. 요 15.8억 톤에 대해서 24%인 3.8억 톤을 이쪽에다 비축을 해버려요. 네. 커미트 그 자기네 계정에다가. 저런 유통 구조로 물량이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유통되는 것들이 4억 톤 이하면 여기서 1억 톤 끌어다가 이쪽에 인젝션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통제한다. 위원회는 적정한 밴드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이 24% 되는 것들이 감축하는 양들이 26년도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을 계속해서 줄여서 배출권 가격을 올리겠다는 예. 그 내용이 있고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시장 안정화 조치 돼서 유통 물량 감소하고 피트포 55 작동해서 감축을 더 많이 하고 할당을 줄이는 거죠. 이 얘기는 공급을 적게 해주는 거고 예. 그러면 배출권 가격 오르고 그러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세는 감소하고 가격은 빠지고 그럼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남아. 그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서 가격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계단. 조금씩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저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마켓의 그 가격 결정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야.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 저감병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라인업이거든요. 예.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코스트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너스 되는 게. 마이너스요? 감축 시켰는데도 심지어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돈을 줘. 예, 덜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마이너스 비용.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뭐 엘리베이터 뭐 홀짝제 운영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백열전구 이렇게 LED 바꾼다든지, 네. 네. 뭐 그런 게 이제 제일 크죠. 그래서 그래서 뭐 돈은 드는데. 돈은 들어도 만약에 그걸로 비용 감축되는 게 더 그거보다 크다. 이게 감축이 더 효과가 크면 알겠어요. 마이너스. 전기료도 적게 들고 네. 탄소도 적게 하고 알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소등이라는 것도 있겠고 뭐 네. 복도에 있는 전기 끌 때 그때도 어찌됐든 빌딩 같은 경우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처음에 할 거고 점점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걸 가면 갈수록 할 수밖에 올라가기 때문에 없는데. 배출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6개 프로젝트를 제가 한다 그러면 가중 평균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냐 시장에서 사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저 흰색 점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살 때는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고 내가 시장에서 즉각 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한계 감축 비용이 이 점선보다 위에 있겠네요. 시장의 가격이 위에 있는 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이 프로젝트 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 코스트가 또 함몰 코스트로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이쪽 시장 이해할 때 한계 감축 비용에 대한 것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을 같이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캘리포니아 ETS하고 REGG에 대한 얘기인데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거는 ETS에 대한 거 우리가 그 지금 상장돼 있는 게 4개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글로벌 쪽이 요 바스켓이거든요.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해 두시고 이 대상 설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얘는 뭐 10,000개고 500개고 막 이렇거든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ETS하고 대한민국의 ETS 많이 근사해요. 네. 실제로 규모나 이런 것도 보시고 요게 온실가스에 대한 커버리지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기는 더 확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마다 2050 됐다 그래서 이게 셧다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결론이다. 클로징 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 그 조정된 것들 네. 이제 ETS에 대한 어떤 사이클링이 한번 잘 돌았다. 예. 시장 가격하고 프로젝트 간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클링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온실가스 감축은 톤당 50유로 정도가 이제 한계 비용이 맥커브에 대한 코스트가 되겠고 예. 유럽에서 작년에 얘기됐던 것들이 하단에 대한 가격을 60유로 정도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컨센서스 있다 이거죠. 네. 하단이 막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60은 넘어 60유로 이상은 될 거다. 그러니까 60에서 100 사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55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부터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대에 대한 것들은 뭐 약간의 그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지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하고 과징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3배 있습니다. 단가의 3배고 상한은 10만 원으로 맞겠습니다.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6년도까지 유통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 쪽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쨌든 사태가 지금 러시아 쪽이 계속해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조정시 매수하는 것들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자세히 배우고 싶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관심들도 있을 텐데 나무 이의 날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든 구글에서 검색하시든 하면 심화학습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대충 그냥 요 정도만 배우고 넘어가죠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엄격하셔서 아니야 그걸 내야 돼. 너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저희 3프로 TV 하이라이트에도 거기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예. 보충 수업까지 네, 잘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무 이의 나라 김태우선 대표였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